제가 40대 후반에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활동적으로 일을 할 때였었기 때문에 매일 치료를 받으라고,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할 때에는 치료를 받는 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쉰이 넘어서 갱년기가 오고 나니까 그때는 그 전에 아팠을 때하고는 다르게 아주 더 심해지더라고요. 무릎이 점점 쑤시고 아파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는데요. 통증이 심한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편하다라는 게 부드럽지 않고 아주 뻑뻑하게 일어나졌거든요. 그리고서부터는 이제 걸음을 걸을 때 그 부딪히는 통증이 굉장히 짜릿하게 아주 소름 돋듯이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1차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더 내 몸 관리를 하고 뭐 일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의 몸을 좀 관리를 했었으면은 호되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뭐. 관절염 1기를 진단받은 희자 씨. 초기 단계임에도 통증이 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수치가 더 높으면은 그 무릎의 통증이 더 가중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 정상군에 비해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24% 더 높으며 무릎 통증을 느끼는 강도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관절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면역세포와 연골세포에 축적되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연골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관절 통증을 잡고 지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현재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별로 아픈 것도 많이 못 느끼고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오니까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엑스레이 촬영과 운동 능력 평가 등을 통해 관절 건강을 살펴본 결과 네, 지금 엑스레이 무릎 상태를 보면은 다리 축은 비교적 괜찮으십니다. 엑스레이보다 그런 운동학적 검사, 운동적인 기능이 훨씬 더 좋으십니다.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적어도 한 10년은 더 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무릎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젊다는 평가를 받은 희자 씨. 관절염은 이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병이고 흔히 말해서 친구 같은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어차피 같이 가야 돼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잘 내가 데리고 갈 거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무릎 사용은 아무 문제 없이도 쓸 수 있고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무릎 관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녀만의 노하우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동물 모양을 이용해서 관절 운동한 거거든요. 평범한 맨몸 운동처럼 보이지만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한 독특한 운동 방식인데요. 관절 부근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전신 운동도 되지만은요. 코어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애니멀 플로우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무릎이 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니까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마치 동물처럼 움직이는 운동인 애니멀 플로우에 도전하면서 근육은 물론 평소 잘 쓰지 않았던 관절까지도 단련할 수 있었다는 그녀. 코어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을 지탱하니까 손, 발, 관절에 다 근력이 필요하죠. 희자 씨가 관절염 진단 후 운동과 함께 시작한 것이 있답니다. 여보, 어. 식사하세요. 이거 맛있겠네. 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꾼 건데요. 특히 생채소를 자주 먹으려 한다는 희자 씨. 그런데 관절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답니다. 그래 나도 이거 먹고 운동할 때 많은 도움 받았어. 아, 그래요? 괜찮네. 끈질기게 괴롭히던 관절염에서 벗어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이것은 뭘까요? 콘드로이친인데요. 제가 이걸 먹고서는 무릎에 소리도 안 나고 통증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척 도움을 많이 준, 그래서 정말 밥 3끼 먹듯이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한결 편하고 굉장히 저한테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쭉 같이 챙겨 먹을 겁니다. 앞서 만났던 그리스의 인연 마리아 씨. 관절 건강을 되찾은 그녀가 섭취한 것도 바로 콘드로이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콘드로이친의 그리스어 어원은 연골, 즉 콘드로스로 연골 관절의 점성을 높여서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골의 수분을 머금는 보수성을 보존해 주면서 관절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이자 마치 쿠션처럼 연골을 보호해주는 성분인데요.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연골 부피가 유지되어 관절이 손상되지 않고 유연하게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부피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콘드로이친의 연골 세포를 연결하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콘드로이친이 가진 연골 세포의 접착력은 연골의 또 다른 구성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케라틴 황산 대비 훨씬 높은 결합률을 보입니다. 이는 그만큼 영양분을 연골로 전달하는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이 있는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연골 부피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인체 실험에서도 콘드로이친 섭취 후 관절의 변화를 살폈더니 연골 부피 손실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인 체내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노화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데요. 체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은 40세 이후 약 70%, 56세 이상에서는 약 8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노화하고 감소하게 되면 연골 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골 노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의 섭취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